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다양한 당근책들을 논의했는데요. 네, 과연 이번 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을 북한은 최근 대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슈엔 한반도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문 대통령이 들어서자 국립묘지에는 애국가가 울려 펴졌습니다. 6.25 참전 무명용사의 넋을 기린 문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미군 용사 영웅까지 끝까지 찾아서 미국 가족을 구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간담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조는 물론 영내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Security in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on the climate issue, our cooperation to fight the pandemic. 미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 방문에 맞춰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첫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94살인 랄프 퍼켄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 촬영도 가졌습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Today we are hosting a true American hero and awarding an honor that is long overdue. More than 70 years overdue. 한국 국민들은 참전 용사들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테라스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 간 대화는 예정 시간을 넘겨 30여 분 동안 통역사만 대동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단독 회담 이후에는 핵심 참모들만 대동한 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discussion today here and growing the U.S.-ROK relationship further as we take on new challenges and we take them on together.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이 이미 예고했듯이 북한 문제였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합의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도 존중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판문점 선언 내용까지 존중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우리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종전선언과 같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 결정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지난 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용적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싱가포르 합의 계승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캠벨 조정관이 처음입니다.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이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당초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과 비난 담화가 나오면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평화체제 논의를 선조치로 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싱가포르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적대적인 조미관계 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의 직접 회담에서 당중앙은 강한 자주적 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카드 중 하나는 종전선언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적대시 정책 철회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의 입장을 보면 이제 종전선언을 단지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건 곧바로 이제 주한미군 이제 지휘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또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 결단을 해서 정말 북한을 외교의 트랙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북미 대화가 탐색전 단계인 만큼 종전선언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접촉 제안에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 없이 내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때 아닌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 대신 공산주의 이상을 강조하며 과거 천리마 시대의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매체에는 천리마 시대의 구호와 일화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미 관계 개선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외부 요인에 기대를 걸지 않고 이른바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추구하며 제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북한이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공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하는데 그 결과를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비공개 영역으로 좀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양강도와 함경도, 평안남도 등 주요 경제 현장을 잇따라 시찰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합의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북한의 반응 등은 다음 주 방송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수업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는데요.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개발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락원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주재회의에서 사용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해북도 노동자들이 신문을 읽으며 제8차 당대회 결정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 속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하급기관에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별 협의를 진행하면서 찾은 새롭고 혁신적인 농업생산 대책들을 위원회 뿐 아니라 산하 단위대회까지 화상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개발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락원인데요. 화질과 음질뿐 아니라 보안 수준도 높아 2016년 북한의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성 봉쇄를 결정했던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락원 프로그램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회의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 북한 매체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내각성 중앙기관 당 행정책임 일꾼들과 각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도급 지도적 기관 책임 일꾼들이 화상회의실들에서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들끼리도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양의 소학교 개학식이나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 업무 과정에서도 락원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락원 프로그램의 상세 화면을 보면 왼쪽에 주최자가, 오른쪽에 참가자들이 표시되는데요. 한 화면에 최대 45개 팀까지 노출이 가능한데 회의 참가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자들끼리 1대1 비밀 대화나 파일 전송, 동시 열람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북한도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락원은 북한 내부용으로만 쓸 수 있고 해외 연결 시에는 중국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라, 그런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요즘 과학 영농을 부쩍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도 현대적인 농사를 지으란 건데요. 모내기가 한창인 북한 농촌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초록빛 변모가 넘실거리는 드넓은 협동농장. 이양기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모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는 것 같은 이색적인 모습도 보이는데요. 우리 농장에서는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용량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도 일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부문 중심 목표로 알곡고지를 점령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과학 영농을 강화하라고 농민들에게 주문한 건데요. 배운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모를 받고 기술적 지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논뼈 농사는 모판에서 결정된다는 견해를 명백히 가지고 줄 때까지 강한 모를 키우기 위한데 정적인 기술지도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를 모판이 아닌 밭에 심어서 키우기도 합니다. 밭모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방식으로 모를 키우면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논에 옮겨 심은 뒤에도 빨리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광물질이 많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선 수확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카리 장석을 이용해 칼륨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북한은 3차례 정도 태풍이 지나갈 걸로 예측된 상황. 일부 북한 농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품종을 선별했습니다. 이 품종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이 비비 관리를 따라서 했더니 올해 그 봄철에 비가 자주 내리고 또 날씨가 나빴지만 아지들이 실하게 잘 쳤습니다. 북한 농촌의 모내기 현장엔 선전-선동 대원들까지 동원돼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농업 생산량 확대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에 따르면 트랙터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모내기가 늦어지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 나라가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네,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까지 코로나에 민감한 북한. 코백스로부터 백신 170만 회분을 배정받고도 왜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급기야 북한이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짜 속내는 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와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의료진, 끝없이 이어진 묘지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된 북한 조선중앙TV 특집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계속 재난적인 기록을 갱신하면서 좀처럼 종식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의 코로나19 재유행이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의 비상방역전이 결코 얼마 동안의 전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악성 비루스와의 간고하고도 지속적인 전쟁으로 된다는 것을 대중 속에 깊이 인식시켜 누구나 최대 긴장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뉴스 보도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물론 절박한 상황까지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사망자들을 안치할 자리가 없어 강가에 묻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구축보다 통제와 봉쇄를 통한 방역에 중점을 뒀다.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월 말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통한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했고 중국과 러시아로 오가는 항공편과 국제 열차 운행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 내부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하고 주민들의 모임은 물론 이동까지 제한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까지 공수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차단한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북한의 봉쇄 방역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당 창건 75주년 그 열병식 연설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가장 큰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우리 인민들을 이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냈다.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이런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북한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2만 6천여 명의 북한 주민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검사 결과는 북한이 제공한 자료로 작성되는 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WHO의 평양 소장이 이제 발표한 거 확인한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면 북한 당국이
넘겨준 인원에 한해 가지고 검사해서 이제 다 음성이라 밝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WHO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북한의 그 의심되는 사람들을 그 의사자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무작위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정해서 검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공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만큼 북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AFP 통신은 아시아권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시급한 나라로 북한을 지목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12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70만 회분을 배정받았다. 92개 저소득국 중 한 곳으로 북한이 지정된 것이다. will have access to up to 1.1 billion doses of vaccines for around 100 countries for approximately $3 a dose for the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그러나 당초 이달 말까지 공급하려던 계획은 올해 하반기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이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CNN 보도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한 상황. A very clear policy that centers on diplomacy, and it is, I think, up to Nor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engage or not on that basis.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유화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른바 백신 외교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미 국무부가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 백신 외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미 CNN 보도로 논란은 계속됐다. 북한이 코백스뿐 아니라 한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까지 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건과 예방 접종 과정을 잘 따르고 있다며 CNN 보도 내용을 공식 반박했다. 우리 통일부 역시 북한의 백신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이 백신 지원을 제안하더라도 북한의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잇따라 구두 친서를 주고받으며 친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백신 지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결정적인 도움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백신을 도입한다면 중국으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탐 대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가능성, 그래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또 미국과의 신경전이 계속 지속되는 한 그 미국산 백신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료 지원은 과거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던 2009년 우리 정부는 타미플루 등 시가 178억 원 상당의 치료제를 북한에 전달했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북한 당국도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2003년 사스,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도 북한은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사회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북한이 과거 감염병 사태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북한은 봉쇄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내부 통제라든가 그래서 그걸로 인한 또 이제 그 코로나 지금 그 전염 확산 상황 이런 거 철저히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뭐 그렇게 뭐 다른 그 자유가
자유롭게 뭘 오갈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 그런 나라들보다는 백신이 그렇게 당장 급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도 되죠. 백신을 지원받으려면 코백스의 접종 계획과 대상, 접종 우선순위 등의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북한이 과연 응할지도 의문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수송 경로와 수송 방식, 수송망과 같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도 남아있다. 백신을 지원받으려면 북한의 방역 상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백스의 모니터링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백스 측이 백신 공급 조건으로 북한의 모니터링 요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막연히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일부 특권 계층에게만 백신이 공급되는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백신 분배 계획을 요구할 거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조건들이 합의가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백신은 필요하지만 이런 조건을 선뜻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죠, 북한도 지금.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주민 접종용이 아니라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샘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7월 북한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웹사이트 미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엔 북한 해킹 그룹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내 백신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도 북한이 해킹 시도를 했다. 근데 잘 막았다 우리가.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백신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백신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그래서 백신의 국산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최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세계 각국의 부작용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자체 방역 체계를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비극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 솔직히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 국가, 그 어느 나라 주민이 백신을 또 치료제를 요구 안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정부는 이제 주민들이 그 어떤 불편한 것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한복하는 거죠. 백신이 언제 지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주민 통제와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죠. 네, 특히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 검사가 도입되면서 검사소 앞에 긴 차량 행렬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로 코로나 검사 때 활용되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이제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최혜연 리포터,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린 통일 퀴즈쇼가 있다고요? 네, 경남 창녕에서 퀴즈쇼가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이 차에 탑승을 해서 이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차에 타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게 사람 간 접촉을 줄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퀴즈쇼를 열려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드라이브 스루 퀴즈쇼,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경남 창녕군 부곡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들 발길이 잦아들던 이곳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네가 그러면 양쪽에서 차가 내려오니까 잘 코치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해야 돼. 위험하니까.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퀴즈쇼 준비가 한창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퀴즈 대회인 만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퀴즈쇼 출제해야 하는데 이제 문제 난이도 같은 거 한번 더 체크해보고요. 여기서 또 의미가 있을 만한 문제들은 뭐가 있을지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초성으로 드릴게요. 시사적인 문제부터 남북한 단어를 비교하는 문제까지 약 30개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이런 것도 재밌잖아. 보통 북한에도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없다. 보통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리허설 이후 마지막 점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행사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통일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관심 없어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그다음에 편하게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퀴즈쇼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줄을 지어 들어옵니다. 차량을 흔들어주세요. 출발! 기름밥은 우리말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볶음밥이요. 볶음밥? 정답입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쉽지 않은데 어린 아이까지 아주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북한의 산 이름이거든요. 무슨 산이게요? 땡땡땡도 식후경. 자, 정답은 금강산? 금강산. 정답입니다. 이야,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췄어. 아. 차에 탄 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는데요. 저녁 숙성물입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맞추면 창녕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통일 퀴즈쇼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 100팀이 참가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퀴즈를 풀게 됩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퀴즈는 다르게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참가자들은 퀴즈를 전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한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사랑이다. 예, 우리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어려움이 없는 그 전쟁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막상 직접 풀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 서울 KBS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오셨네요. 네, 오늘 퀴즈 맞추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난이도 문제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한번 최대한 이제 좀 노력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협정 혹은 정전 협정이 군사적 목적으로 분쟁을 멈추는 의미를 지닌 협정이라고 한다면 땡땡 협정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문제들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입니다. 땡땡 협정은 어떤 협정일까요? 정답!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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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저는 무사히 통과. 이어서 다른 참가자가 문제를 풀기 위해 들어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북한 청소년들이 방탄소년단을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네. 1번 방탄 가방, 2번 방탄 주머니, 3번 방탄 배낭. 정답은? 느낌의 3번. 느낌의 3번. 3번.
3번. 이야, 엄마의 느낌.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저희 온천 이용권 준비되어 있는데. 진짜.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퀴즈쇼에는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는지? 통일이 되면 북한 여행을 하고 싶다. 아, 북한 어디 가고 싶어, 제일 먼저? 백두산. 백두산 좋다. 백두산.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친구들이랑 그 사회에서 통일 그거 이야기했는데 영상 보고 애들 울었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 친구들이랑도 같이 수업도 듣고 놀고 싶은 거구나. 앞으로 우리 북한 친구들이랑 빨리 한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와서 이렇게 그런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지금은 동일이 안 됐지만은 우리 아기들 있는 데는 동일이 되어갖고 한반도 하나의 된 모습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요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통일 퀴즈쇼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가 금강산의 봄 풍경을 방송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북의 창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